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1.9%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2.21%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하락이 좀 있었고요. 시장 다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피는 사고 기관이 팔았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이런 모습이 조금 낯설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관세 영수증, 관세 이런 것들을 곧 전 세계로 전달을 할 거다라는 게 조금 나오면서 한국 시장도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래스카 가스 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관세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면 미국 시장은 호재든 악재든 다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호재로 둔갑을 시킨 뒤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시장은 지금 관세 부분만 좀 해결이 잘 되면 저희 시장도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좋았던 모습들의 종목들이 또 많은 하락을 보이면서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모습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제 나온 미국 고용지표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고용지표가 지금 원체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가 또 늦춰지거나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더 타격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는 지수가 좋으나 안 좋으나 지금 보는 맛이 없죠. 예.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좀 올려놔야 시장이 안 좋을 때 내려가도 좀 이게 본전치기라도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좋으면 약손실 아니면 본전 이렇게 되다가 시장이 또 안 좋으면 오히려 막 남들 빠지는 만큼 빠질라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 정도로 코멘트를 하고 HLB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아직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문가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HLB를 6년 동안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주주 입장인, 제 개인적인 주주 입장인 주관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읽더라도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진실성 있다, 팩트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먼저 HLB 관련된 뉴스가 몇 개 나왔는데, 이거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것들 파파덕부터 시작해서 실버 사업 온갖 걸 다 하고 있죠. 이게 진영구 회장님이 사업 성과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 될 수 있고 미래 성장 가능한 것들은 지금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남이 성공된 이후에 얘들은 별책부록 같은 거죠. 덤으로 따라오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호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 저건 재료도 안 되고 돈도 별로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걸로 벌어가지고 HLB 시총을 조 단위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고, HLB가 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남이 시장이 풀렸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시총 조 단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그냥 듣보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레스토랑도 하고 있고 무슨 램지 버거 부터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하고 있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주주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온갖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채 발행 자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했던 유증 자금들로 인해 가지고 온갖 사업들을 확장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좋아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뉴스 이데일리에서 나왔는데,
간암 신약 FDA 허가 재신청 일정 확정, 경영권 분쟁 분수령 앞둔 동성제약, 이건 동성제약은 빼고 HLB 관련해서 타이베이 미팅 일정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건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6월 19일 날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시간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여튼 뭐 7월 19일 안에는 미팅이 잡힐 거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나와야 되는 게 타이베이 미팅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근데 회사는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타이베이 미팅이 웬만하면 다 잡힙니다. 예,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말 중대한 문제 있을 경우에는 미팅도 안 잡아주기도 하는데 HLB가 이때까지 경미하다라고 했으면 타이베이 미팅은 무조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미팅마저 안 잡히면 회사가 뭐 사소한 문제다라는 것도 거짓말로 들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베이 미팅이 19일 안에 잡힐 건데 이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가 얘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수가 좋을 때는 주가 상승률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기를 안 하는 거는 회사는 지금 딱히 주가 방어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왜 방어할 의지가 없느냐? 그럼 뭐 어느 정도 뭐 목적이 있겠죠. 이것도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리피싱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간혹 뭐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뭐 얘기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리피싱을 위해서 안 하는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 회장님만 아실 거고 제가 뭐 또 그걸 가지고 내피셜을 가지고 확실한 것 마냥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얘들이 왜 이래 입을 닫고 있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수가 오늘 뭐 한동안 몇 조정이 있었지만 시장은 뭐 3,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동안 정말 좋았거든요. 그동안에 뭐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고 주가를 부양하려면 타이베이 미팅 얘기 꺼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한 번쯤 그런 쪽으로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게 주주 입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폐혈증 나왔고 넘어가고 자, 그리고 폐혈증. 아이고, 저 사진을 저런 걸 쓰네. 아이고, 폐혈증 치료제 뭐 일상 마쳤다고 8월 달에 이 일상 결과 데이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잘 나왔으면 제발 기술 수출하십시오. 예. 정말 기술 수출하길 바랍니다. 예. 좋은 데이터면 직접 임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직접 임상하면 또 HLB 글로벌이 유증해서 자금을 대든지 사채 발행해서 자금을 대든지 또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일상하면 1,000억 가깝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 1,000억 누가 될 거예요? HLB 글로벌이 1,000억을 매년 영업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바이오 구조는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기술 수출해서 로열티 받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하다가 나중에 돈이 모이면 스스로 임상 비용을 대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전환사채도 어떻게 보면 주주 손 안 벌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벌려가지고 돈을 융통을 하는 거지만 좋은 기업들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 내역이 뭐 10년 된 이상 기업들 중에서도 전환사채 발행 안 한 기업 많습니다. 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도 없고 유증도 없습니다. 3자 배정 유증만이 자금 수혈한 유일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사채가 뭐 기존 옛날부터 해서 하면 뭐 지금 38회차, 9회차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38, 9번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빌리고 익절하고 나가고 엑시트하고 뭐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 회사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실탄을 1조 원 확보했답니다. 주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5천억을 쓰고 또 추가적으로 5천억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와 셀트리온은 진짜 돈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럽다. 저 뭐 1조 같으면 HLB 뭐 3자 비중 유증도하러 와서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을 수도 있는 큰 돈이잖아요. 그걸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것도 상당히 뭐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움직이던 셀트리온까지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좋은 종목들이 몇몇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정권 친화적인 종목들이 몇몇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위메이드, 또 뭐 있노? 셀트리온 하고 뭐 몇 가지 있어요. 뭐 하여튼. 자, 그리고 자, HLB 생명 과학 뉴스인데요. 요거 보고 진짜 와, 대단하다 싶습니다. HLB 생명 과학이 흡수 합병 전에 120억 원 규모 주담대 실행을 했다. 말 그대로 이게 뭔 내용이냐면 HLB 제약 지분이 있죠. 그 일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한 100 몇 억이랬지. 120억 땡겼답니다. 이게 왜 땡겼냐?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실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오바되면 그 돈으로 쓰기 위해서 주담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표현으로 진짜 빵꾸난 팬티까지 뺏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팬티까지 다 벗겨가고 나고 이제는 뭐 장기 축출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생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다 빼내가 돈 될 만한 건 그냥 다 꺼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이거 진짜 합병 안 되면 이거 뭐 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야, 진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가 합병할래? 안 그러면 그냥 죽을래? 라는 식으로 저는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돈 다 빼내가지고 합병하기 위해 반대매수 청구권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정말 이건 뭐 합병 안 하면 너희 그냥 뭐 손 놓고 우리는 너가 정지되는 말든 신경 안 쓴다. 그냥 뭐 판권만 사가가지고 유로 판권만 살짝 뭐 싸게 사들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정말 무섭습니다. 아, 내가 일생을 진짜 선물 같은 유정 뭐 온갖 사탕 발림에 너무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뭐 이런 뭔가 잡다한 생각만 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RGN 259 아니다 뭐 엘테라 뉴스 나왔는데 자 HLB 테라피티스 5번째 RGN 259 임상 3상 실패 남은 카드는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때까지 임상 실패했던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신경영양성 각막염 같은 경우 미국 임상이 있는데 미국 임상을 가지고 이제 할 거고 지금 뭐 도는 얘기로는 소문에 뭐 위약군이 뭐 투여한 환자 지금 RGN 259를 투여한 환자보다 더 완치율이 높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회사는 아니라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데이터를 봤는데 1개월에서 한 2개월 걸리는데 그 데이터를 받으면 종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하지 않겠나라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건 뭐 다 시간이 지나면 한 7월 한 중후반부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꼬라박을지 한 번 더 주가 부양을 하고 신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네이처셀만 1% 정도 가깝게 상승을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ABL 바이오는 11% 하락을 하고 펩트론도 6% 정도, 알테오젠도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 1조 실탄 확보 뭐 이런 뉴스들과 함께 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정말 시장이 좋든 말든 안 움직이던 놈이 이제 방향성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뭐 기본적으로 원래 하고 있는 복제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ADC를 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하반기에 일상이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이 들어가는지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스공사, 이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HLB 쪽으로 돌아와서 펩은 3.69% 하락을 했고 항서제약은 1.37% 상승을 했습니다. HLB는 1.1%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0. 몇 프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오후 시간 들자마자 신한 창구에서 물량 투하를 하면서 한 약 2% 정도 가깝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고부터는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매도가 지금 현재 공격을 하면 저희는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공매도가 악재 터트려도 반박을 해도 신뢰도가 안 살아요.
시장에 그만큼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라도 좀 좋고 신뢰도라도 살아 있었으면 이런 공매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박하면 또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냥 공매도가 두들기면 두드리는 대로 빠진다. 코스닥은 2.2% 하락을 했고 HLB 제넥스는 2.48% 하락을 했습니다. HLB 파나진 2,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5일선 겨우 지켜주고 지금 며칠째 2,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버텨주고는 있는데 이게 뭐 마냥 좋을 수는 없고, 전환사채들도 지금 4,000원짜리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물량 투하가 나오고 윗꼬리가 좀 달리는 형태로 상승이 나와도 그 정도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85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끝. 자, HLB 이노베이션도 오늘 5일선은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3일 연속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일봉상은 괜찮은 모습이고 주봉은 아직 5주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얘도 밑으로는 1600원대까지는 아직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또 잡음이 들리고 그러면 지켜주던 자리도 쉽게 이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이 세이브로를 통해서 주식 전환 내역을 살피고 있거든요. 전환사채 주식 전환 내역을 살피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세이브로를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공시로 올라오는 전환사채 내역으로만 확인을 하실 텐데, 보통 세이브로가 한 2주 정도 먼저 공시보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쭉 살펴봐도 의미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도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엑시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풋옵션 이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회사는 우호적인 사채꾼들이기 때문에 풋옵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HLB만 풋옵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룹에 있는 선한 사채들이 풋옵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구멍들이 모이면 큰 구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걱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4,6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뭐 답답하죠. 제가 원치 않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5일선 안착을 하면 돌아 나갈 가능성이 컸는데 지금 다시 5일선 이탈하면서 앞전 저점을 또 위협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이 4,600원을 찍으면서 이렇게 되면 다시 5일선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4,300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다시 5일선 올려놓는다면 저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어차피 HLB가 몸통이기 때문에 리피싱 할 때까지는 뭐 지금 엘테라 재료도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신경 영양성 강박염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엘테라 개별적으로 지 혼자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혼자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HLB가 리피싱 하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가격을 잡아 놓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HLB 흐름에 따라 4,300원대까지는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다만 근데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직까지 완전히 버린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미국 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엘테라에 돈을 퍼부은 게 얼마입니까? 그룹주 돈까지 해가지고 HLB도 투입하고 뭐 다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회사도 자금이 뭐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그 유통사업 관련한 돈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일단 최우선 목표는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가 풋옵을 행사하지 않고 얘들이 사채를 주식 전환해서 팔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자, HLB 바이오 스텝은 146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지금 현재 많이 아파요. 지금 신저가 또 쓸
가능성이 아주 크죠. 뭐 지금 4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러면 얘도 그냥 뭐 천 원 지키면 고맙다 할 정도로 지금 뭐 처참합니다. 뭐 재료 거론할 것도 없고 얘는 뭘 올릴까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뭘 거론할 재료가 없어요. 인테리어 업자인데 내가 이걸 지금 바이오 종목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인테리어 업자가 돼가지고 뭘로 얘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HLB가 많이 올라야 얘도 어느 정도 뭐 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6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파파덕. 이제는 얘는 이제 콤부차에서 파파덕으로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정말 개인들의 눈물겨운 물타기가 있네요, 지금. 자, HLB 글로벌도 5일선은 지켰고요. 주봉은 아직 택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얘도 지금 뭐 눈물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 뭐 얘도 마찬가지로 HLB와 함께 리피싱 때문에 제한된 흐름이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전화사채가 제일 싼 게 최저 리피싱 가격이 2,000원대이기 때문에 너무 빼버리면 또 예전에 소지섭 씨가 저 풋옵션 행사한 것처럼 얘도 풋옵션 해가지고 사채 다시 갈아타기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갈아타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거 한 10,000원에 발행을 한 사채가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풋옵션을 때리겠죠. 그럼 풋옵션 때리면 회사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받은 돈으로 다시 2,000원짜리에 또 전화사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돌려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겠죠. 그러면 얘들은 또 평단이 10,000원에서 2,000원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최저리 피싱까지 또 감안하면 1,000원대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7,3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제약도 오늘 5일선 거의 이탈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 박스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도 열려 있고요. 위로는 18,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애매한 상황에 주가가 마무리됐고 주봉은 양봉 주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224주선 저항 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얘가 뭐 완전히 안전한 종목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HLB 제약 IR 보셔서 아시겠지만 향남 공장 뜯어 고쳐 가지고 리버세라닌 공장을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짓는 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유증 시나리오도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이것도 뭐 돈이 없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증을 한다라는 뜻보다는 정말 뭐 그거를 하려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무슨 돈으로 하겠나. 유증 아니면 사채 발행밖에 없을 텐데 그 정도 생각이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리보가 중국 공장이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이 항서 측과 의견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항서 측도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오히려 저기 서방권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쪽 큰 제약 생산 시설 있잖아요. CGMP 인증받은데 그런 데서 위탁 생산해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았겠나 라는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중국 생산을 해가지고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저희가 벌써 2년 전에 승인을 받고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을 건데 그 마진율 좀 챙기겠다고 중국 고집하고 어차피 항서 측에서 주장을 했겠죠. 근데 HLB도 진양구 회장님이 항서와 잘 얘기가 되는 스타일이라면 충분히 얘기해서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항서 측으로 돌아가는 뭐 로얄티 얘기 같은 것도 좀 더 챙겨준다 그러면 항소도 충분히 납득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4,9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또 신저가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지 사실. 아유, 매일이 신저가인데요. 지금 뭐 5일선 겨우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누운 게 다행이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누운 것도 언제 이탈할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주총 내용이나 합병 여부에 따라 주가는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지금 엘생은 차트 분석에 의미는 없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합병 관련해서
주주들의 반대에 따른 매수 청구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 요거에 따라 또 주가가 요동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좀 생각이 있고 리피싱을 안 할 생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 리피싱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액도 별로 안 크고 이게 최저 리피싱 하기에 그 하려는 물량보다 기존에 있는 또 더 많은 금액의 사채들도 있고 해서 저는 뭐 한 5만 원 선에서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피싱 마지막 일주일 구간이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예, 그때 모든 일이 펼쳐져요. 정말 최저 리피싱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때 많이 내릴 거고요. 최저 리피싱을 안 한다고 치면 그때 가격을 지켜서 조금 더 우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 가중 산술 구간이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부터 해서 다다음 주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그렇게까지 안 할 거다. 주주들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미팅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다음 주 내로 좀 얘기를 해주지 않겠나. 그거 안 나오면 그냥 뭐 어제랑 내용 똑같습니다. 회사는 그냥 주가가 내리든 동 말든 동 방어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